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또 최고로군요. 최근에 하락과 조정이란 단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간밤에도 기록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무려 8거래일째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무려 11연속 날리고요. 그중에서 8일 연속 기록을 쓰고 있는데 간밤에도 그 기록이 써내려간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셨나요?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뉴욕의 심장인 맨하튼에서 처음으로 베일을 벗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서 처음 그 베일을 벗는 현장에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신종균 사장이 영어로 또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더라고요. 한국판 스티브 잡스를 보는 듯 했습니다. 유튜브 보셨나 모르겠네요. 뉴욕 증시 마감부터 체크해드릴게요. 자,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8거래일째 최고가 썼습니다. 이제 14,000 얼마까지 14,500도 아주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S&P 500도 사상 최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2포인트도 안 남았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세가 힘이 됐는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00건이나 줄면서 예상치 35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3주째 개선 중인데 추세상으로도 5년 내 가장 낮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종반에 올랐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1% 안팎 상승세 기록을 했는데요. 정상회의 기대감에 나흘 만에 랠리가 재개된 것입니다. 이후 정상회의에서 이제 긴축과 성장의 균형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간에는 긴축 일변도였죠.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독일은 입장을 굽히진 않고 있는데 성장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유럽은 조금 방긋 웃을 것 같습니다. 시장 측면에서요. 한편 삼성전자가 뉴욕에서 갤럭시 S4를 공개했습니다. 3,000여 명이 몰렸다고 하네요.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좋았고 갤럭시 S4 모멘텀도 장착한 날인데 오늘 우리 증시 좀 강하게 출발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3월 15일 우리 장 개장을 5분여 남겨두고 있는데요. 언제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코너 시초가 공략주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원 부장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간 공략주 AS를 먼저 듣는 금요일입니다. 어제 JC를 포함해서 슈프리마하고 캠트로닉스 이 두 종목은 7에서 8% 수익도 크고 목표가도 다 도달을 했는데요. AS 꼼꼼하게 들려주세요. 네, 슈프리마하고 캠트로닉스는 일단 차익 실현 또는 보여줘도 가능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차익 실현 맞고요. 이온 테크닉스 제가 추천한 이후에 5.4%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업종들 최근에 IT 품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온 테크닉스 역시도 조정 밸류에이션 43,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장비의 레이저 장비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자본가 메리트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JC도 어제 나갔던 종목인데 시초가 대비해서 플러스 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JC도 보합권이지만 올해보다는 사실 내년도의 어떤 성장성, 특히 중국 로열티 매출 발생의 기대감, 그리고 이번 달에 출시될 모바일 게임 1종과 동물 테마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 1종이 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전체적으로 모바일 게임이 약 15종 이상 게임 개발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게임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JC도 이제는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예측한 목표가 18,500원에서 19,000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슈프리마부터 JC 전일 종목까지 AS 모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화장품주 가운데서 한번 골라주셨다고요? 네, 오늘 바이오랜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업종이고요. 투자 포인트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004년 올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012년 대비해서 23% 증가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가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고객사인 아모레 퍼시픽약 매출 성장 지속과 기능성 식품 원료 그리고 의약품 원료 부분의 신규 제품과 고객 확대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신공장이 가동률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 고정비 부담 완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유럽 고객 매출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주요 고객인 아모레 퍼시픽향 매출액이 주요 제품의 신규 공장 생산 증가와 더불어서 아모레 그룹 내에 그 브랜드 품목 확대 그리고 마스크팩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이 한 31%에 차지하면서 약 255억을 전망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그 중국 진출의 본격화를 볼 수 있는데요. 바이오랜드가 중국 현지 생산 설비가 올해 말 완공되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지난해 4.7%에서 올해는 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다국적사와 이 중국 그 지역 로컬 업체 등의 판매 확대와 더불어서 이 중국 사업의 성장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실적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매출액은 806억, 영업이익은 191억, 순이익은 15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 1,018원이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30%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이 최근에 PER 20배 이상 적용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랜드도 2만 원 이상 또 내년도에도 실적 호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과 중국에 대한 성장성 역시 이런 프리미엄까지 좀 같이 본다면 2만 원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2만 원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하셨는데 당장 전일 종가는 한 17,000원 정도였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한다면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네, 18,500원에서 19,000원까지 일단 보시고요. 손절가는 16,00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진출에 대한 본격화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랜드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 바이오랜드 설명에 강정원 부장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15일 금요일 우리 장 개장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좀 괜찮은 출발도 눈여겨 보여지고요. 전일 진짜 힘들었었잖아요. 장중에 1980도 깨고 금리도 결국에는 이제 기대가 조금 이제 인하에 대해서 있었는데 결국 동결되면서 시장도 많이 출렁였었는데요. 어제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종가상 2,000을 지켰던 코스피가 이제 조금 부담을 덜고 오늘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까? 삼성전자를 등에 업은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코스닥도 어제 의미 있는 55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양시장에 거는 기대가 모두 큰 날입니다. 출발 상황 어떠한지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JB스탁의 우리 정희정 팀장님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죠. 2,000선 어느 정도 위에서 출발하고 있나요? 현재 2009.33포인트로 0.36%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다우증시 역시 8일째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고용지표 호조세로 이러한 부분들이 경신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EU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공개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일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었죠. 금통의 금리 결정 동결이 되긴 했지만 중간중간 조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장중 매도 우위를 계속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장 막판 동시효과 때 620억 규모의 매수 유입이 되면서 좀 장을 2,004포인트 위로 올려놓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2,008포인트 역시 2,010포인트까지 조금 무리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요. 오늘 장중 내내 아무래도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열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일 많이 뺐다가도 끝에 많이 밑골이 달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글로벌 증시와 조금 디커플링 했던 모습들이 조금은 만회가 되면서 또 어느 정도의 악재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특히 내부적인 악재들이 많았었는데요. 북한의 리스크들 그리고
뭐 이탈리아 뭐 총선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뒤로 잡혔지만 이런 것들이 거쳐지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완화가 되면서 일시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펀드 환매에 대한 그 압박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투신권에서의 매도 물량이 계속 출혈되고 있는데요. 지금 펀드 증시가 좋을수록 기관에서는 환매 물량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그 반대적인 그 성향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럴 때 외국인의 수급은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1위부터 10위권 안에 거의 강보합권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세를 보였다가 마지막에 좀 그런 부분들이 나쁘게 만회가 됐는데요. 오늘 그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아무래도 상승 출발하는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 오늘 현대모비스, 자동차 3인방들도 그동안 약세에서 조금만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많이 빠졌었다가 오늘 좀 반발적인 매수세에 나오고 있는 것을 같은데요. 전이 올랐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지금 외인 같은 경우에나 개인 같은 경우에 특히 외인이나 기관이 어저께 좀 전일 매도 물량이 좀 많았는데 오늘 개인하고 기관에서 조금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에서 57억 정도 매도가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오전장을 좀 더 넓게 보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 보면은 대장주보다는 이등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나 LG전자들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그 측면에서 대장주보다는 조금 이등주 혹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초점이 더 맞춰지지 않나라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장세는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29,000원대 확실하게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기 이전에 일본 니케이 출발 상황도 잠깐 전해드릴게요. 0.5% 가까이 이 정도 올라서 또 출발을 합니다. 일본 니케이도 어제 이제 사흘 만에 반등 주고 나서 이제 다시금 상승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주죠. 20일 정도, 3월 20일 정도 되면 새로운 또 BOJ 총재를 맞아서 뭔가 또 모멘텀을 장착하고 가게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주 짧고 아주 얕은 눌림목 이후에 다시 가는 니케이 출발 상황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코스닥 가보죠. 전일 3년 2개월 만에 550선, 굉장히 무거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는데요. 오늘도 또 갭상승입니다. 지금 갭상승만 4일 연속이에요.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얘기드렸는데 진짜 600 가려나 봐요, 코스닥. 이번에 좀 다른 듯도 합니다. 네, 한번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예, 출발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일단 코스닥은 그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0.5% 오른 556.63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출발하고 난 뒤에 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저항대 항상 말씀을 드렸던 550포인트 돌파, 이번에는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서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은 158억 그리고 기관은 270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오늘은 조금은 양상이 좀 틀려지고 있습니다. 아침 쪽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5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도 마이너스 2억 정도 출발하고 있고 기관만 지금 현재 8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래도 마감되면 다 쌍끌이로 바뀌고 예.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지금의 상승이 유지되기 위해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듯이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좀 유지가 되는지 장후반까지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출발 상황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서울 반도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64%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래쪽으로 봤을 때 SK 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 태웅, 동서, OCI 머티리얼즈, CJ 홈쇼핑과 같은 종목들은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태웅은 2.88%로 상당히 급등 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메가스터디가 1.03%, 동서가 1.3%, 그리고 네오리즈 게임즈가 1.06%, 다음이 1.13%, 동구 SNC가 1.3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닥 출발 상황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또 갤럭시 S4 관련된 수혜주라고 소위 얘기가 나왔고 오늘 또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쪽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잠시 후 출발 킵
포인트 브리핑 시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외화시장 출발 사항도 좀 알아볼게요. 전일 급등을 했었던 원달러 환율 오늘은요. IBK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수만 연구원님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장중에 1,100원대 위쪽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었는데 금리 동결되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도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더군요. 오늘 출발은 좀 조용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2.05원 하락한 1,106.95원의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판 글로벌 외환시장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각으로 14일부터 일틀 일정으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로화는 달러와 엔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006달러를 기록했고 전일 대비 0.0044달러 상승하며 재차 1.3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EU 정상회담은 이탈리아 총선 이후 다시 한번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과 시장이 기대하는 균형재정 달성과 경제성장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틀 전 이탈리아 국채 입찰과 달리 총 8억 300만 유로 규모의 스페인 장기 국채 특별 발행이 어제 이루어졌는데요. 낙찰금리가 떨어지는 등 호조를 보인 것도 유로화 강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국내 외환시장은 어제 3월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 매크로 헤지펀드에서 달러화를 대규모 순매수하며 11.6원 급등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밤 역외 NDF 시장에서 매수가 우위를 보이며 추가로 달러원 환율이 고점을 소폭 높였다는 점과 전일 은행권의 2월 쇼크오버가 나타날 경우 달러화가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간밤 미국 고용지표 역시 매우 좋게 나왔다는 점 역시 달러화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전일 급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달러화에 대한 고점 매도가 소폭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1,100원 선 부근에서 상승세가 많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00원에서 1,115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00원에서 1,115원 레인지까지 주셨네요.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의 외환시장 동행 분석과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 짜주실 분은요, 한국밸류21의 이드코 대표님이십니다. 자, 1980선 언저리에선 확실히 지지력을 보여준 코스피이고 어느 정도 이벤트 부담도 덜어낸 오늘 어떻게 이제 향후에 코스피가 움직일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작전 세워주시죠. 네, 일단 어제였죠.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던 1980포인트. 잠시 이탈이 되었다가 바로 올라와주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커드러프 휘칭데이까지 1980선은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의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 고용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다우지수 상승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1980선에서의 이 두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2주 내내 제시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두 번째의 경우였죠. 1980선을 지지하면서 2015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었을 때 지수는 새로운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가서 커드러프 휘칭대회가 끝나고 좀 급등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15포인트 이 저항만 돌파하는 일만 남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혹시나 언제든지 2015포인트를 이 저항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수는 박스권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고 있는 시각은 이제는 우리 증시도 세계 증시와 더불어서 어깨를 좀 나란히 해야 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요즘에 대단하죠. 거의 3년 만에 550포인트 구경을 했습니다. 지수 때문에 속이 좀 쓰려운데 코스닥 이야기를 하니까 속이 좀 뻥 뚫립니다. 그만큼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중요한 건 코스닥의 고점이 얼마냐겠죠. 사실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다면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중요한 건 지수 포인트인데 코스닥 지수가 565포인트 이 565포인트만 돌파를 한다면 역사적 600포인트까지 갈 여건은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65포인트가 여러분 2009년도의 최고점입니다.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급락이 나오기 이전 시점이 2008년 7월과 박스권의 상단 구간이기 때문에 이 565포인트가 코스닥에서의 매물벽이 상당히 강한 구간이다. 해서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얼마가 됐든 땡길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이번 지수 상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 IT 업종이겠고요.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테마주하고 개별주들 위주로 추천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강세였죠. 역시 코스닥 강세가 나오면서 추천드리는 종목들 거품 물고 달립니다. 교육주들 중에서 S24, 예림당, 유진노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노일자주들도 엄청나게 수익 냈죠. SM, YC엔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예전이지만 싸이 관련주죠. DID, 게임주들도 있고요. 컴투스, JC 그리고 바이오주 무지하게 많은데 오늘은 달리는 맛 올라타자 경원이 생각나는 종목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수 상승에는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IT 업종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IT 업종을 좀 들고 나왔고요. 이 종목은 IT 기기에 적용되는 입력 모듈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최대 공급 업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S맥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이 S맥은 삼성전자 갤럭시 S4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상당히 주목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출 비중은 스마트폰이 약 60% 정도, 태블릿 PC가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두 제품이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태블릿 PC 시장의 성장성은 최근에는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고, S맥의 실적도 꾸준히 흑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이유가 ITO 센서의 내재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이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면서 내재화가 상당히 성공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성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또 TSP라는 그 대형 스크린을 생산하는 S맥으로서는 윈도우 8이죠. 출시로 인해서 윈도우 태블릿 PC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점도 S맥의 밸류에이션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신고가의 패턴의 연속입니다. 매물벽이 뻥 뚫렸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 18,000원만 돌파를 한다면 2만원 부근까지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 상승에 맞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해서 S맥 이 종목을 오늘 17,0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해보도록 했고요.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6,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올라가는데 나는 수익이 없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매수해야 할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저항선 코스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갈 때 돌파해야 될 매물대에 이어서 S맥을 공략해보자 종목까지 주셨던 이드코 대표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년 2개월 만에 550선을 돌파한 코스닥은 오늘 또 한 번 갭상승 점프로 출발해서 555선까지 돌파를 시켜놓았고요. 코스피도 전일 종가에서 2천을 어렵게 챙긴 뒤 오늘도 상승 출발에 아직까지 플러스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갤럭시 S4를 공개했던 주인공이죠.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밀리고 있다고요? 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0.86%포인트로 150만 7천원 지금 현재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때 그리고 또 장 시작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공개를 하고 나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상승 여파, 기대감이 올랐던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삼성전자 최근에 외인 같은 경우에도 수급 여파가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라든가 이제 SK 하이닉스 등의 어떤 이등주들 쪽으로 좀 많이 몰리면서 수급 여파가 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 지금 4월 말부터 출시가 이뤄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155개국 정도 국가,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비롯해서 155개국에 지금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자 향 물량을 납품하고 있는 부품주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확대해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때문에 그 대형주들 위주의 그 매기세보다도 중소형주 그리고 부품주들 위주로 좀 외인이라든가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기세가 조금 몰리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적인 요인들이 조금 악화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기술적으로도 뭐 61선 부근이 조금은 기대 그 지지선이 되겠지만 만약 이러한 여기에서도 61선이 좀 하회한다면 추가적인 좀 하락에도 좀 베팅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쌍봉을 만들었고 거기 그에 따른 좀 차실한 매물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보통 코스피 그 펀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좀 물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1% 넘게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많이 밀렸다가 좀 장 후반에 많이 끌어올렸는데 장 후반까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만약에 장 후반에도 이렇게 좀 낙폭이 큰 상태에서 특히 61선을 밀어내면서 마감이 된다면 우선은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관망하거나 조금 빠져나오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 61선 잘 보셔야겠습니다. 140, 한 95,000원 정도 현재가 정도 부근이 오늘 종가상 깨지는지 여부 체크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사실 갤럭시 S4 공개되면서 삼성전자보다는 우리 개인분들 투자하시기에 현실적으로 내 부품주가 오늘 어떤가 빠지나 오늘 팔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건데요. 오늘 부품주 흐름 어떤지요? 네, 일단은 뭐 그 무선충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소문에 뉴스에 좀 파는 그런 움직임 것 같습니다. 또 YG 파워는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오늘 또 밀린다고요. 그렇죠. 일단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뭐 그 뉴스가 실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좀 부딪히게 되면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그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상당히 좀 이제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기대감을 인한 어떤 테마 반영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이대로 꺾일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한 기점에 놓여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무선 충전 쪽부터 좀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그 크로바이텍 일단 크로바이텍 같은 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뭐 3.3%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조금 이 부분이 이전에 어떤 기대감이 먼저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트로닉스를 통해서 어찌됐건 갤럭시 S4에 대해서 무선 충전 방식을 납품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2.8% 정도 꺾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꺾이듯이 부품들도 일단은 기대감에 관한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이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좀 화면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이 기존 관련 주요 업체들인데요. 일단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인탑스라든지 뭐 신장 그리고 모베이스 같은 종목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뭐 금속 뭐 뼈대 같은 경우에는 뭐 KH 바텍,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기, 파트론, 캠시스, 뭐 그리고 옵트론텍, 뭐 디지털 옵틱, 하이브리드 시스템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기존에 어떤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기술이 아무래도 무선 충전이란지 그리고 아이 트래킹, 아이스쿨과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아이스쿨과 그리고 헬스케어는 아직 화면을 좀 준비를 못했는데 무선 충전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이 지금 이제 무선 충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게 자기 유도 방식 그리고 장기 공명 방식 두 가지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방식은 자기 유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접촉이 안 된다면 충전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바이텍이 지금 현재 출시하는 이 제품이 요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솔테크닉스가 지금 마찬가지로 무선 충전기 현재 내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솔테크닉스, 크로바이텍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될 부분이 RF텍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RF텍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삼성전자와 좀 동반을 해서 무선 충전 이전에 유선 충전 기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무선 충전 쪽으로 많이 옮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충전기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한 40% 상당히 높기 때문에 RF텍의 어떤 기존의 어떤 점유율을 볼 때 무선 충전 방식도 마찬가지로 좀 점유율을 회복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뭐 RF텍, 한솔테크닉스, 뭐 크로바이텍, 캠트로닉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새로운 기능이죠. 헬스케어. 뭐 이전에 체중, 뭐 혈당, 그리고 맥박을 재는 기능이 뭐 헬스를 어떤 기능으로 현재 추가가 됐는데요. 어쨌든 뭐 그 BT,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생명 연장의 꿈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다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그 기대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포피아 요 기업을 좀 최근에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ISS라는 기업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포피아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혈당 측정기 잘 아시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피로를 해서 어떤 증상인지 검사를 하는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혈당 측정기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인포피아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듀얼 카메라 일단 1300만 화소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었기 때문에 기존의 카메라 관련주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 HD 그 화면이 커지고 선명도가 더 커졌죠.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2K 이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부품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올랐으면 차익 실현이 잠깐 필요한 타이밍입니까? 아니면은 네. 그냥 쭉 계속 갖고 가도 됩니까? 네, 일단은 그 서두에 좀 말씀하셨듯이 예. 조금 선별적인 어떤 일단은 수익 실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부분이 돼야 될까요? 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주와 이어지고 그리고 수주가 이어지게 되면서 실적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예를 들게 된다면 예전에 FPCB 관련해서 본다면 인터플렉스란지 BH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에서 이제 실적과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크로바이텍이 갤럭시 S4에 무선 충전 기술을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그리고 갤럭시 S4가 많이 팔리게 되면서 실적과 연결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조정을 무조정을 제가 보기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 받는 구간 속에서 수주와 그리고 실적이 연결될 만한 종목 쪽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대감으로 동반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분명히 꺾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수익 실현 및 매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별적으로 이제는 조금 부품주 대응할 필요가 있군요. 자, 이번에는 좀 이슈를 몰고 있는 종목들 모아서 코스피 쪽에서 좀 소화를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S4 이 광고를 여러 가지 담당했던 제일기획 또는 수혜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오늘 당장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궁금하고 간밤에 아마 드라마 보신 분들은 중간에 속보가 떴을 겁니다. 예, 대림산업 관련한 여수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대림산업 또 주가는 어떤지 이 부분 하고요. 오늘 세아베스틸도 급락한다면서요. 네네. 우선 제일기획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또 삼성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S4 그 언팩 행사 기점으로 지금 종합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마케팅 물량이 좀 확대가 되면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수혜주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뭐 인수합병 효과 등으로 지금 글로벌 그 광고 업체들이 특히나 지금 제일 같이 그 리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도 그에 따라서 같이 한번 눈여겨볼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크게 보여주면서 21,000원, 2만원 그 부근에서 지금 26,000원까지도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좀 낙폭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낙폭을 조금 많이 하면서 1%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기존에 그 떨어졌던 것보다는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그 가파르게 오른 만큼 약간은 좀 숨고르기 장세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25,000원 부근에서 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뭐 그 상승에 대한 제 랠리를 좀 펴줄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이 5일선이라든가 좀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무너진다면 추가적인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도 출현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림산업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전일 여수 화학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 사고가 지금 폭발음이 2번이나 들렸다는 어떤 생존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발 사고 나면은 조금 그 피해가 좀 큽니다. 지금 7명의 사망자와 또 13명의 부상자를 났다는 소식인데요. 대림산업이 이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그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그동안에도 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건설 그 대형 건설주들에 대한 아직 업황에 대한 개선 뭐 여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낙폭이 좀 거세졌는데 아무래도 어제 간밤에 있었던 그 소식이 조금은 주가의 그 상승의 발목 좀 더 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저점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요. 확인을 좀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세아베스트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오늘 9%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광 1위 업체인데요. 지금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이 특수광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장 내에서 이런 경쟁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수익성을 악화하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제철도 어려운가 봐요. 예, 지금 그런 전반적으로 사업을, 지금 철강사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 위쪽에서는 전방 산업에서는 단가를 계속 낮춰달라라는 요구가 계속 오고 가고 그쵸.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싶어도 인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국내 1위 그 시장을 점유했지만 현대제철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낙폭이 과할 때는요. 떨어질 때 조금 잡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조금 그 둔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지지선이 확보되었을 때 그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 중이다라는 세아베스트의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에 오늘 이제 막 첫 출근한다고 사진도 기자분들이 많이 찍으시는 것 같은데 미래창조과학부의 새로운 장관으로 우리 최문기 장관이 이제 내정이 되었습니다. 관련한 테마주가 오늘도 들썩이고 있는데 와이브로하고 네. 로봇주가 같이 좀 테마로 움직인다고요. 이 부분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연관성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예. 네, 일단은 와이브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서두 좀 언급해 주셨듯이 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첫 출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전에 어떤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분께서 이전에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에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이제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조금 단순히 인맥 테마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다시 한번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서화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7.7% 그리고 영어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1.6% 정도 현재 상승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은 그 와이브로 중계기라든지 그리고 위성 DMB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와이브로 관련 테마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조금 그 인맥 테마로 조금 분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서화정보통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올해 그리고 4분기 또 적자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단순히 인맥 테마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와이브로 부분을 관련해서 속도를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아니면 광통신망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진출할 것인지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단순한 인맥 테마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언급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이전에 김종훈 내정자인가요? 그분께서 했던 내용인데 로봇 산업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최문기 내정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조금 지속이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 다스텍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스텍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 갤럭시 S4 그리고 아이폰 5용 무선 충전기를 출시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동반적인 테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다스텍 외 유진로봇, 그 로봇스타, 동부로봇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씩 유지를 상승폭보다는 다스텍을 제외하고는 조금 현재 전체적으로 4% 넘는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마지막 특징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자본 잠식 우려 때문에 지금 RNL 바이오가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법 하고요. 최근에 의외로 이쪽이 지금 이렇게 강할 줄이야 제지주가 강세를 보이는 원인 또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정정 팀장님께 좀 요청드릴게요. 네, RNL 바이오 오늘 좀 하한가로 또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여파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주들 가운데서도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자본 잠식 66.7% 정도로 지금 나오면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거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거세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있지만요. 만약에 다음 주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풀린다면 좀 빠져나오시는 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3, 4월에는 역시 그런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유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제지주들 좀 보겠는데요. 제지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삼성전자 운용이나 한국투자밸류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지업종 내 그 비중 계속 늘려가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솔제지 1위 업체 같은 경우에 삼성자산운용에서 5.25% 정도 지금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수급적인 여건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거하게 시현하고 있는데요. 신대한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투자밸류에서 지금 10.9%로 매수 그 지분을 좀 늘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국제 펄프 가격들이 인상이 되면서 기존에 10년 동안 그 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었다가 이번에 크게 오르면서 제품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소식이기 때문에 상승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지주들이 그동안에는 조금 소외가 됐었지만 최근에 이런 수급적인 개선과 또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호재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면서 조금은 단계적인 그 상승 랠리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제지주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정 팀장님 전망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9시 한 반 정도 지났는데 코스피는 의외로 갤럭시 S4를 공개한 주인공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장중에 잠깐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역시 흔들리는 모습이 기존 패턴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개인분들은 550선을 넘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코스닥을 살까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아직 조금은 저도 좀 겁이 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애매한 시점에 또 사볼까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 매수 상당히 유입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좀 지속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어떤 수급의 주체가 지금 현재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외국인이 현재 조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좀 오늘 아침 쪽이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시장을 주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도하는 그 세력들이 조금 매도로 전환된다면 아무래도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한번 눈치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성은 다음 주부터 오늘은 관망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그냥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정희정 팀장님 특별히 아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중소형주 지금 사도 됩니까? 저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들보다도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또 업종 내에서도 대표적인 종목들 특히나 옐로우칩, 그러니까 중소형주들로 조금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을 좀 같이 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더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도로 초점이 맞춰진 만큼 중소형주에는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향성은 다음 주부터 오늘은 관망하자라는 의견에 이어서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도 좋다는 두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두 정 팀장님과 함께했네요. 정희정 팀장님, 정태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오늘 화강 총천할 종목으로 예림당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대증권에서는 가치주의 귀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폴스닥 투기에서 투자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3월 FOMC에 좌우될 국내 증시, 신영증권에서는 수급을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는 정책에 관한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Y 시리즈로 잘 알려진 예림당은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S&P의 모회사로 알려진 미국의 출판 그룹 맥그로힐과의 저작권 계약을 통해 글로벌 진출 역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최근 티웨이 항공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감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한국의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극심한 업황 차별화의 지속으로 부진했던 업종에 쏠려있는 저평가 종목에 대한 기대치 역시 감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유동성 장세에서는 펀더멘탈 요인의 주가 영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의 성장주의 강세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성장과 이 가치 요인을 대량화하여 합산한 저평가 성장주로는 KH바텍과 대원제약, 세포닉스와 윈스테크넷, 한미반도체와 캠트로닉스를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유지됐던 박스권 상단 55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닥 지수에 대한 과열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감보다는 구조적인 개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12개월 선행 PER과 코스피 대비 상대 지수가 안정적이라는 점과 코스닥 기업들의 이익 성장성과 이익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 역시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강세에 수반되는 이 외국인 지분율 상승세를 통해 투자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재구축이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3월 국내 증시는 미국 FOMC와 중국 전인대 폐막, 갤럭시 S4 반응과 이익 전망치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먼저 갤럭시 S4 신제품 출시 효과를 반영할 만한 이 IT 관련 중소형 부품주와 전인대 효과에 따른 중국 관련 내수주 중심의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월 FOMC에 대한 전망으로는 이 양적 완화 지속 여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 기업 실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IT를 중심으로 일부 상향 조정이 시도되고 있어 IT 중심의 국내 실적 컨센서스의 이 저점 테스트 가능성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 압구정지점의 정광익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예, 채권 시장에 대한 몇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는 지난해 10월 인하 이후 5개월 연속 금리 동결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2.8%를 기록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다음 달 4월 정책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히 유효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2.8%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5% 성장이 예상되는 상품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월 수출 증가율은 한국은행 상반기 수출 증가율 예상치인 4.3%보다도 훨씬 낮은 0.56%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수요가 전체 생산을 이끄는 구조인데 수출 회복이 예상이 이렇게 하회한다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부격차도 문제입니다.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정책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액은 가처분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자생적인 내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출 회복 지연은 정책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른 이슈는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무효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화 국채의 매력이 유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외환 규제의 시행을 막는 재료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통화치와 CRS 간의 금리 차이는 최근 달러 자금 상황이 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인의 매수, 특히 중장기 물에 대한 매수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상 외국인의 중장기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가 단기간에 상승하는 마찰적인 단기 저가 매수 기회에 한국 국채를 매수했었습니다. 룩셈부르크 등 원화 강세에 베팅하던 모습을 보여주던 국가의 순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이 북핵 문제를 오히려 채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채권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채권 투자에 약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증권 압구정지점의 정광익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 원을 반납했고 코스피도 2,000을 위협받고 있는 시점, 코스닥은 555선 견조합니다. 글로벌 이슈 속 혹은 놓치고 있는 한 줄의 의미가 없는지 저희가 숨은 의미까지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하고 회동을 했는데도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예. 그 예산안이 27일 안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하원은 통과인데 상원에서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요. 여러 가지 그 오바마 대통령 세금 인상안,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협상에 대한 부분 세금 인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공화당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금 인상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올해 대통령이 그 메디케어, 노인 의료 보장이라든가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및 뭐 장애인 의료 보장 이런 거에서 이제 예산을 좀 감축하면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 올해 부유층을 대한 사항으로 해서 한 6천억 달러 세금 인상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건강보험법을 해서 세금이 이제 신설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원에서는 그 강경보수 단체인 그 티파티 소속이 있습니다. 이 의원들이 그 정부 폐쇄나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에 가서는 지난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얼핏 비췄던 것처럼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쪽에서 그 정부 지출을 줄여주면서 세금 인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금 그 미국은 악재가 없죠. 지금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못 산 사람들은 한번 조정 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한 재료로 하나 사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 주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시라고 하신 겁니다. 예, 그렇군요. 한편 유럽 쪽은 지금 EU 정상회담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 또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긴축의 고삐를 좀 늦추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있는 중에 독일의 입장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독일은 그 재정 적자를 2015년도까지 0%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제가 정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과 주변 국가나 이탈리아, 프랑스하고의 어떤 비교를 해보면 독일은 계속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이 10%가 넘어버렸죠. 10%면 디폴트죠. 미국도 뭐 8%, 9% 갔을 때 뭐 디폴트 된다 이랬었는데 지금도 7.7%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입장으로서는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독일이 9월 달에 그 메르켈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아마 9월 달까지는 이거를 아마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 요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긴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유로 정상회담 공동성에서 긴축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성장을 얼마나 포함하느냐 여기에 지금 관전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성장보다는 긴축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시장에 좀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결국 그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얻을 것을 얻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시간 싸움인데요. 그 전 세계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나라나 양적 완화나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시장을 이끄는 나라들은 지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2007년도 고점을 다 회복을 했죠. 근데 프랑스는 아직도 3분의 1 도망 나 있는 상태고요. 이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결국 그 정부에서는 주가 살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주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독일이 계속해서 가로막지만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시간이 좀 바듯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시간의 문제인데 독일 쪽보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쪽에 약간 요구가 반영이 될 그쪽에 무게를 두셨네요. 시간 관계상 좀 새로운 중국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중국의 크레딧 버블 붕괴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가 얘기를 했네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부의 금융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채무 보증과 같은 신용공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통계를 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지금 중국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막아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 크레딧 버블이 와서 붕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본다면 정부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막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 상황이 좀 우려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마크 파버는 이걸 통해서 실제적인 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에서 충분히 커버할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뉴스 속에 숨겨진 의미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갤럭시 S4 공개돼도 모멘텀 못 받고 2차원 중심의 등락인데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확실히 지금 못 가는 건 글로벌 증시 대비 계속되는 그런 좀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 대비해서 8.4% 정도 뒤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22% 넘게 뒤쳐져 있죠. 우리나라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는 긴축하고 경기부양 두 개로 돼 있는데요. 경기부양은 살아남았고 긴축은 지금 아이드 지수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기부양을 했냐 그러면 안 했죠. 안 했다라는 것은 경기부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장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현호석 장관이 됐을 경우에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금리는 인하를 해야 되고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향후 경기부양책이 시장을 장악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고는 시그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조만간 우리나라도 시장이 이제 방향을 하락 쪽이 아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어저께 선물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일단 기관들이 선물에서 매수 쪽으로 좀 가주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는 다 물량을 매도를 다 청산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포지션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매수 쪽으로 기관이 간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향후 당국으로부터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글로벌 증시와 발을 맞추길 기대한다라는 얘기 감사합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오늘장 조언 한마디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00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50만 원 부근에서 맴돌고 있고요. 코스닥은 견저합니다. 전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